1차 지필 문제풀이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7번에서 20번까지 네모낭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가나다라 작품은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시조, 그리고 시조 평시조 2편, 그리고 사설시조 2편 이렇게 실어져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17번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17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가나다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볼게요. 우선 가랑 나 같은 경우에는 평시조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송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조로 10년 동안 내가 경영해서 초가집, 3칸짜리 초가집을 만들었는데 내가 한 칸, 그 다음에 다리 한 칸, 청풍을 한 칸에다가 맡겨두고 강과 산은 집 안에다가 드릴 수 없으니까 내 주변에, 집 주변에 둘러두고 내가 보겠다라고 해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 그러니까 뭔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경영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갖게 된 집이 초가집, 딱 방이 3개짜리 초가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하게 욕심부리지 않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내는 그런 안분지족의 태도를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나는 원천석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조로 요거는 고려 충신들의 어떤 절개를 담고 있는 시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을 맞아서 휘어진 대나무를 보고 누가 굽었다고 하냐, 진짜로 얘가 굽혀질 애였다면 눈 속에서 이렇게 푸르겠느냐, 아마도 세양고절, 그러니까 이렇게 절개를 지키고 있는 건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해서 이 시조는 고려 말에 고려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런 충신들의 절개에 대해서 노래한 작품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랑 나는 사설시조인데, 가랑 나 같은 작품이 뭔가 자연 친화적인 삶, 그 다음에 나는 뭔가 절개, 약간 이런 어떤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시대의 뭔가 신하로서의 도리, 임금에게 지켜야 하는 절개, 약간 이런 유교적인 이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다랑 나 같은 경우에는 뭔가 현실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는 뭔가 이렇게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굴면서 오히려 강자에게는 약하게 구는 그런 두터비를 비판하는 작품이었고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올 때에는 막 이렇게 짖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오면은 막 꼬리를 치면서 반기고, 이렇게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한테 막 이렇게 원망하면서 너 내가 쉰밥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 너 안 줄 거야, 이렇게 하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에 비해서 다와 라는 우리 현실의 이야기, 백성들, 민중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사설시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의 성향을 가지고 17번 문제를 보면 돼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가는 유교적인 이념이나 관념적 대상, 자연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나다라는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 얘는 나 역시도 유교적인 이념 다루고 있잖아요. 충신, 절개. 그래서 얘는 나가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오답이고요. 2번 조선시대 서정문학의 변화 양상을 고려했을 때 가나의 작품은 다라보다 후대가 아니라 먼저 지어졌죠. 선대. 물론 초기에 지어진 사설시조도 있지만 일단 내용을 보면 시조 자체가 맨 처음에 양반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가 점점 창작층, 향유층이 기녀, 일반 백성 이렇게 넓혀지잖아요. 그래서 다와 라는 백성들의 민중의 삶을 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가나에 비해서는 좀 더 후대에 지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와 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대상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대요. 자, 가랑 다를 보면 다 같은 경우에는 비판하고 있죠. 두터비. 그런데 가는 지금 비판하고 있는 대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답으로 체크가 됩니다. 가는 부정적 인식 없어요. 그 다음에 나하고 라는 대상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라고 했는데 얘도 보면 특히 나 같은 거 보면은 대나무의 절개를 지금 예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X입니다. 자,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선생님이 수업 영상을 찍고 있는데 학생이 들어와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와 라는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나하고 다는 극복하려는 삶의 의지. 일단은 여러분 가 같은 경우에는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의 태도였잖아요. 이게 뭔가 순종하는 태도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너 강아지 이렇게 원망하면서 너 먹일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인데 얘도 상황에 순종한다? 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나랑 다는 극복하고자 하는 삶의 의지인데 보면은 극복하고자 하는 삶의 의지? 이런 것도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4번 오답. 정답은 5번이 되는데 일단 볼게요. 가하고 다는 청자 설정이 없이 독백으로 이루어지는데 나하고 다는 청자를 설정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대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가는 그렇죠. 뭐 청자 없어요. 화자가 뭐 나 한 칸, 달 한 칸 자기 혼자 독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였나요? 가랑 다. 다 같은 경우에도 두터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청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와 다는 청자 설정 없이 독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랑 다 같은 경우에 나랑 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아마도 세안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해서 너 대나무를 청자로 설정해서 너밖에 없는 것 같구나 약간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에 나도 내가 밥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 너 줄 줄 알겠느냐? 뭐 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네는 방식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가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 그래서 가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바로 쓸게요. 안분지족. 즉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만족하면서 지내고요. 그리고 뭔가 자연과 합일이 된, 그러니까 마치 뭔가 경계 없이 자연 친화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태도하고 가장 유사한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가는 선생님이 시조 갈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방원 태종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며 어떠하료 만수상의 드렁치 그러니까 치기 칡널굴이 자랄 때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런 식으로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칡들이 서로 얽어지면서 살듯이 우리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대끼면서 100년까지 누리자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에게 우리 이렇게 서로 너도 이제 조선 건국하는 데 있어서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약간 회유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태도 유사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뭔가 치기 얽어진들, 그러니까 뭔가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살자는 게 자연 친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치기, 이렇게 살아가듯이 우리도 쟤네처럼 살자라고 하면서 뭔가 우리도 뭐 쟤처럼 뭔가 본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뭐 드렁칫과 한 몸처럼 자연 친화적으로 살자 이런 노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은 오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월산대군의 작품인데요. 보면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자, 추강은 가을의 강이죠. 가을 강. 계절적인 배경이 드러나네요. 자, 그래서 밤이 되니까 물결이 차가워졌대요. 자, 그 다음 낚시를 들이우니 고기가 물지 않고 있대요. 그런데 보면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어 오너라. 자, 보면 밤에 이렇게 낚시를 하러 배를 끌고 나간 것 같은데 고기가 한 마리도 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리 같으면 왜 이렇게 고기가 안 물어 하면서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이럴 텐데 지금 이 화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도 거기에 뭐 전혀 어떤 불편한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배에다가 달빛,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를 저어서 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심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마음이 없다라기보다는 욕심이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욕심이 없는 그런 달빛만 내 배에다가 싣고 빈배지만 거기에 전혀 불평불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욕의 심리거든요. 욕심이 없는 심리. 이렇게 저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배에 달빛을 싣고 온다. 뭔가 자연 친화적인 태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물고기를 많이 낳고 싶다. 뭔가 이런 세속적인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속에서 달빛을 느끼면서 뭔가 풍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박인로의 조홍시가라는 작품인데요. 원래 조홍시가라고 하는 작품은 총 4개의 수로 이어져 있는 연시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 첫 번째 수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 조홍시가라고 하는 작품 자체가 부모님에 대한 효심, 그러니까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반중 조홍감이, 자, 반중, 뭔가 쟁반위에 있는 조홍감이라고 하는 게 홍시거든요. 그 홍시가 굉장히 고와 보인대요. 그 다음 이런 말을 해요. 유자가 아니더라도 품엄즉도 하다마는 요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옛날 이야기, 고사를 따가지고 온 건데 얘는 좀 배경 지식이 사실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중국의 한 나라에서 육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술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다가 귤을 대접받았대요. 왜 손님이 오면 우리도 차, 과일 같은 거 이제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귤을 대접을 받았는데 어머니께 그 귤을 드리고 싶어서 몰래 품 안에 품고 나왔다던 그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고사를 지금 여기에 차용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 유자가 아니더라도 비록 유자가 아니더라도 품어 갈만하대요. 품엄즉도 하다만, 즉 이 홍시를 내가 품어 갈만하지만 요걸 보면 어머니가 홍시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부분을 보면요. 품어가 반길이 없을 시 글로 서로 하나 하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이 홍시를 품 안에 품어 가더라도 반길 이가 없어요. 어머니가 왜 없을까요?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즉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이거를 품에 품어가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러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홍시를 보고 자신의 부모님,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아유 내가 어머니 이 홍시는 있지만 이걸 대접할 어머니가 없구나 굉장히 슬퍼하는 시예요. 시조예요. 왜 그래서 우리 있을 때 잘하라고 하잖아요. 요런 걸 보면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부모님께 평소에 좀 더 상냥하게 말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선생님이 이번에 여러분 오답풀이 하려고 보다가 오타 발견했잖아요. 얘 여러분 도산 12곡이에요. 도산 12곡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황이 이제 벼슬에서 내려와서 도산서원을 지어서 후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도산서원에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자기 후대 양성에 힘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문수양이라든지 뭐 자연친화 이런 거하고 관련된 시조 12편을 이어서 도산 12곡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알 같은 오타도 하나 발견했어요. 자, 4번 볼게요. 자, 그럼 본문을 봐볼까요?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뵌대요. 즉 우리가 이미 돌아가신 분, 뭐 우리의 조상들, 선조들 이런 분들 보지 못하잖아요. 그분들도 나를 보지 못하고요. 그 다음 고인을 못 뵈야도 여던 길 앞에 있으니 즉 내가 그 고인, 우리 조상들을 볼 순 없지만 그 우리의 선조들이 지나간 길, 이때의 길은 학문의 길일 거예요. 그래서 학문의 길이 앞에 있대요.
그래서 그 여던 길, 우리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떨꼬, 즉 이거를 어떻게 안 가고 배기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조들의 그 학문의 길을 따라서 나도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면서 걸어가겠다 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얘는 학문 정진의 의지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은 임재가 지은 작품이에요. 자, 살펴볼게요. 청초 우거진 골에, 골 아까 나왔었죠? 골짜기. 청초, 풀은 풀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이 우거져 있는 골짜기에 자는다, 누웠는다, 니은다가 이때 의문형이었거든요. 자느냐, 누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무언가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는다. 자, 홍안이라고 하는 건요, 붉을 홍자에 얼굴 안자거든요. 그래서 붉은 얼굴, 우리가 붉은 얼굴이라고 하는 건 창백한 그런 얼굴 말고 혈색이 좋은,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의 혈색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을 홍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홍안을 어디에다가 두고,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어디에다가 두고 백골만 묻혔는가? 즉 백골, 뼈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젊었을 때 그 아름답던 모습은 어디 가고 너 지금 이 청초가 우거진 골에 백골만 묻혀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 다음, 잔을 잡아서, 이때 뭐 술잔이겠죠? 잔을 잡아서 권할 사람이 없으니 그것을 슬퍼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잔을 잡아서 권할 리가 왜 없겠어요? 권할 그 사람이 백골이 되어서 땅에 묻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대상에 대한 죽음에 대한 뭔가 애도를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배경 지식을 좀 더 얘기해주면, 임재라고 하는 분이 평안도 어떤 평사로 부임해서 가는 길에, 그러니까 벼슬길 이렇게 부임이 돼서 그 지역으로 가는 길에 황진이의 무덤을 찾아가서 부른 읊은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황진이의 이때 홍안은 그러면 황진이겠죠. 황진이가 조선시대에 굉장히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기녀잖아요. 그래서 황진이, 너의 그 생전에 그 혈색 좋던 그 젊은 그 얼굴은 어디 가고, 이제 황진이가 묻혀있는 그 무덤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죽음에 대한 애도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아무리 한때 이름을 날리고 아름다웠던 그 사람도 죽고 나면 결국에는 풀이 우거진 골짜기에 홀로 묻혀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생이란 참 허무하구나 라고 하는 인생무상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굉장히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인데요. 잘 보면 청초라고 하는 게 풀이잖아요. 그럼 얘는 색채가 이렇게 푸른색일 거예요. 그 다음에 홍안이라고 하는 거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저 붉으스름한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홍안은 빨간색의 색채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백골입니다. 흰색이 과연 보일까요? 안 보이네요. 살짝 회색 느낌으로. 그래서 백골이라고 하는 거는 또 흰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색채 대비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인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작품들도 다 살펴봤고요. 정답은 어쨌든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항 볼게요. 나하고 보기를 비교해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나 작품은 뭐였죠? 대나무의 그 굽히지 않는, 눈 속에서도 푸른색을 띠는 그런 절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삼문이 쓴 이 몸이 죽어 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봐볼게요. 볼게요. 이 몸이 죽어 가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될꼬 하니, 그러니까 내가 죽은 뒤에 이 몸이 죽고 나서 뭐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복례산 제일봉,
봉래산, 산이에요. 산에 가장 높은 봉우리, 그러니까 제1봉이겠죠. 그 봉우리에 낙낙장송이 될 거래요. 그래서 낙낙장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송이 소나무 송자거든요. 근데 소나무인데 정말 크게, 그러니까 가지 너무 커서 가지가 길게 늘어선 큰 소나무를 낙낙장송이라고 해요. 그럼 나는 낙낙장송이 될 거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설이 만건곤할제, 백설 흰 눈이거든요. 눈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건곤이라고 하는 게 하늘과 땅이거든요. 하늘과 땅에 흰 눈이 가득 차 있을 때에도 제 독야청청하리라. 나 혼자, 독이 나 혼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백할 때도 혼자 하는 말이잖아요. 홀로 청청 푸른색을 띠겠대요. 그럼 보면요, 이거는 백설이 하늘, 그러니까 흰 눈이 온 세상을 덮어도 나 혼자 푸른색을 띠겠다라고 하는 건 이때의 백설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고요. 독야청청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절개를 지키겠다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거 나 작품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왜냐면 나 작품도 눈 속에서 푸른색을 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 작품도 백설 안에서 혼자 청색을 띠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둘 다 절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또 이제 역사적인 배경 지식을 같이 알려주면 성산문이라고 하는 분이 사육신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종에 이제 보기를 깨하다가 그게 실패해서 결국에는 죽게 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단종에 대한 절개, 굉장히 단종에 대한 절개를 노래한 작품이 많네요. 그 다음에 백설이, 그러니까 흰 눈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이 부정적인 대상이잖아요. 그럼 얘는 상징하는 바가 단종이 누구 때문에 멀리 떠나게 되죠? 바로 세조입니다. 그래서 세조의 그 세력, 그러니까 세조의 세력이 이렇게 온 천하에 지금 이 궁에 가득가득해도 나는 이 안에서 단종에 대한 절개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요것도 단종에 대한 절개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봤었는데 요거 여기 있네요. 여기 원호, 요 분이 쓴 이 시조도 유배간 단종 그 근처 영월에서 머무르면서 지은 작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개를 노래한 작품이 많다.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나와 복이 모두 변함이 없는 춘절 맞죠? 대나무하고 낙낙장송 유사하죠? 나하고는 달리 복이는 구체적인 공간 여기 있잖아요. 봉래산 제1봉.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나는 그냥 대나무, 그냥 눈 속의 대나무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 보기와 달리 나는 색채 대비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에도 여기 눈이라고 하는 게 흰색, 푸를소냐 푸른색 색채 대비 있고요. 보기에서도 백설과 독약청청 흰색, 푸른 청 해서 얘도 색채 대비 있어요. 그래서 보기와 달리 요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보기와 달리 나는 서리적인 표현. 일단 보기에는 서리적 표현 없어요. 여기 물론 될고 하니,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뭐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의문문이었고요. 여기서 보면 세안고절은 눈 속에 풀을 쏘냐, 요게 눈 속에서 푸른 걸 봐서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리법이었어요. 그래서 얘도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0번입니다. 나와 보기의 작품을 비교하래요. 나는 그 강아지, 개한테 원망을 전가하는 그런 사설시조였고요. 요 보기 작품을 볼게요. 이건 역시 작자 미상의 작품입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뭔가 못 오는 사람이 있대요. 왜 못 오냐고 묻는 거예요. 너 오는 길에, 그러니까 너가 오는 길에 누군가가 무쇠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다가 또 담을 쌓고 담 안에다가 집을 짓고 그 집 안에다가 뒤주를 놓고 뒤주 안에다가 궤를 짜고, 그러니까 뭔가 자물쇠 같은 걸로 짜고 그 안에다가 너를 필자형으로 결박해서 너를 꽁꽁 묶어서 너 목에다가도 막 이렇게 뭘 메고 막 자물쇠로 막 슈기슈기 잠가놨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뭐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 짓고 집 안에 뭐 기주 안에 궤 안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앞에 말의 뒷부분이랑 그 다음 말의 앞부분이 계속 연결되고 있거든요. 요런 표현 방법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을 연세법이라고 해요. 연세법. 그러니까 계속 뭐 이렇게 성 안에 담 안에 집 안에 뒤주 안에 궤 이렇게 계속 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은요, 이 화자는요, 너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너 그렇게 안 오는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런 상황이어서 못 오는 거겠어요? 아니겠죠. 안 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종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해도 12달이요. 즉 1년이 12달이고 한 달도 30날인데, 즉 한 달도 30일 정도 되잖아요. 30날인데 그 중에 나를 와볼 할 리 없으랴. 즉 나를 보러 올 하루가 없겠느냐 라고 하면서 원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와볼 일이 없겠느냐, 이거는 나를 보러 올 일이 없어서 그 하루의 시간이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다 라는 답변이 지금 포함된 의문문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서리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요. 자, 그럼 작품을 한번 봐볼게요. 1번 보기와 달리 라의 화자는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다른 대상에 전가하고 있다. 보기는 그 임에게 직접 원망의 표현을 드러내거든요. 한 해도 12달이고 12달도 30날인데 진짜 나를 보러 올 하루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라의 화자는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그렇죠. 이 강아지한테 전가시키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라와 달리 보기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했대요. 자, 음성상징어 뭐 버동버동, 뭐 회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성상징어는 의성어, 의태어 모두 다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의성어, 의태어. 그래서 보기 음성상징어 사용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라도 보면은 뭐 슈기슈기 뭐 요런 말들, 또 뭐가 있죠? 요거밖에 없나요? 어쨌든 그래서 요런 걸 봐서 라에도 음성상징어 있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라와 달리 보기의 화자는 서리법을 통해 아니죠. 서리법 라에도 쓰였잖아요. 그래서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라에도 서리법 쓰였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기와 달리 라는 실제보다 과장된 표현, 물론 여기 과장된 표현 있어요. 누가 진짜 사람을 이렇게 가둬놓겠어. 과장법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틀렸구나. 보기와 달리, 아니죠. 보기도 이렇게 과장법 쓰고 있잖아요. 라도 과장법이 쓰였고요. 그래서 얘도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기와 라의 화자 모두 임에게 오지 않는 이유를 직접 물으며, 임에게 오지 않는 이유 직접 묻는 건 보기와 라 중에 뭐죠? 보기죠. 라는 임에게 직접 묻지 않고 강아지에게 원망의 정서를 전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선생님이 이번 영상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틈틈이 찍느라고 조금 중간에 막 학생들이 갑자기 막 교실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그렇게 영상의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일단 이대로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험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국어에 조금 흥미를 잃을까봐 걱정은 되지만 근데 그래서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물론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설령 내가 맞았다고 해도 나는 2번 3번 헷갈리다가 왠지 모르게 2번보다는 3번이 정답인 것 같아서 약간 찍어서 맞았는데 그러면 왜 2번은 정답이 아닌지 왜 3번은 정답인지 정말 선택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6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 객관식 15개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한 2시간 정도는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뿐만이 아니라 혼자 문제집 풀면서 공부할 때에도 이렇게 정말 선택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한테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예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오답풀이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영상 다 듣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이제 다다음 주 11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 또 등교하니까 그때 선생님한테 질문거리 많이 가지고 오세요. 정규 수업도 아니지만 이렇게 시간 내서 영상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